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9월 10일 주간 매매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정도가 지났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지가 1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제가 여행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리뷰를 하거나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에서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저의 지인분들도 그런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뭐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주식을 할 때 한 주간에 어떠한 감정이 있었고 그런 주식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어떤 기업은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됐고 또 매도를 했으면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그냥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만나던 분들이 같이 가입했던 구독해 주신 저희 채널은 투자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영상을 올리다가 안 되겠다. 이게 주식 관련되고 투자 관련된 영상만 업로드하는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주식회사 김팀장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덧 이 채널이 1년 정도가 운영이 돼서 지금 53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1번째, 51번째의 주간 매매일기를 올렸는데요. 이 지난 영상들을 보면 23회차인가에서 제가 제목을 똑같이 23으로 연속 2개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1번째가 사실은 52번째, 그러니까 52주째면 1년째죠. 그리고 오늘 영상은 53번째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하고도 첫 번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한 주의 영상이 되겠고요. 제가 첫 영상을 올린 게 9월 4일이더라고요. 지금 9월 10일이니까 진짜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거죠. 처음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들 때는 아무에게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주식 관련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는 가까운 친구 한 명만 해서 그 친구가 제일 처음 영상을 가입했었는데 이렇게 1년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259분의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솔직히 능력이나 전문적인 뭐 기술은 없고 테크닉은 없는데 일반 직장인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고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를 하고 통장이 잔고가 0원이 돼서 투자를 실패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던 그 기간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의 기록도 되고 이 영상을 보고서 저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나도 저렇게 투자를 해볼까? 저런 방법도 있네. 뭐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 말고 뭐 본인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도 제가 백화점 매매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게 됐고 백화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게 말하면 분산 투자고 안 좋게 얘기하면 백화점 매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리밸런싱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중간 차익 실현하는 방식들은 각각 다르지만 저처럼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내가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매주 한 10회에서 20회 정도의 조회수가 있어요. 이게 뭐 흥미에 따라서 뭐 10,000회가 넘어가는 영상도 있긴 한데 아무쪼록 제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된 지 또 1년이 됐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한 주식뿐만 아니라 솔직히 부동산 아니면 지금 제가 보는 건 카카오 투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카카오 투자 또 뭐 리츠 투자 있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뭐 까사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하고 뭐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하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산을 증식시키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투자처에 대해서도 골고루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당장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식이고, 일반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경험을 쌓기에는 되게 좋은 투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해외 어느 나라나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뭐 환율 이런 것에 투자하는 ETF나 또 다른 투자 방식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발달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들이 엄청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강대국들 사이에 뭐 어떻게 보면 약소국으로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외교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반영을 하느냐, 미래를 얼마만큼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얼마큼 더 발전할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에도 투자할 수도 있는, 이렇게 세계 각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적은 돈으로 해외 여러 군데 또 뭐 원자재, 환율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거 외에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제가 이제 부동산에 뭔 투자를 해봐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따로 부동산에는 지금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것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되고 있어서, 제 채널의 이름이 저는 인사할 때 김 팀장이라고 하지만 주식회사야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주식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 김 팀장으로 지금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1년이 되면서 적지 않게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한 계속 영상에서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얻으실 수 있다면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간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채널이 되고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 주간 매매일기인데요. 이번 주는 가장 이슈된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급락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하고 네이버 주식 갖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기업 주식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 주식은 없어요. 왜냐면 단주의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것의 n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보다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주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ETF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주식이 떨어지면서 관련된 ETF도 엄청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의 자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기업을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정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였고 그 급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커 봐라. 카카오가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했었고 문어발식 확장의 단점들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면서 두려움을 야기하고 더욱더 하락하게 만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까지 희망찬 밝은 빛만 바라왔던 그 기업에 대한 그 평가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설 만큼 악재라고 생각될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게 있지 않나. 예, 내가 정말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가.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장밋빛 미래만 막 나불대는 걸 보고 내가 투자한 건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급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정책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안 쓰실 건가요? 네이버를 안 쓰실 건가요? 예, 근본적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수익 활동에 대한 미래 가치가 줄어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수익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질문을 던져드린 거고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기업을 소유하셨다면 그 소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고 소유하셨나요? 지금 상승하는 주가만 보고 소유하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그런 뉴스와 본인의 판단이 아닌 다른 타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주식을 투자하셨다면 이러한 흔들림은 언젠간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계속 있을 거예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했고 올바른 투자를 했다고 하면 솔직히 뉴스하고 정책도 물론 중요한 그 기업의 가치 평가가 들어가긴 하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수익 활동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플을 사용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발적인 규제로 인해서 소실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이 지금 하락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앞으로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때려서 완전히 진짜 카카오를 무너뜨릴 정도로 하겠느냐 이 말이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이 사용하는 어플인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규제 때문에 카카오가 완전히 무너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의 하락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정책을 더 바라보고 미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예. 물론 저는 카카오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하고 관련된 ETF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는 매수하고요. 상승할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 하락했으면 아마 매수를 조금씩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현금 비중을 일정 비중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매수했던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상승했을 때에는 상승했고 수익이 났다면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무한히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계속 등락을 하니까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익 실현이 되거든요. 근데 다 팔면 안 된다. 항상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투자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면 보유 리스트에서 삭제할 정도로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날은 솔직히 모르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미래는 아직도 밝다. 네, 단기간의 악재에 흔들리지 마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수익률과 매수 매도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는 골드 선물, 200 에너지 화학, 미디어 컨텐츠, 수소 경제 테마, 인천 도시가스를 매수하였고요. 매도는 메리츠화재, 아시아나항공, 아프리카 TV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하고 아프리카 TV가 엄청 많이 메리츠화재도 엄청 많이 상승했죠. 이거는 다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9월 달에 직전년 말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한 리스트가 뜹니다. 예. 그 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의 보유 리스트가 리밸런싱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매년 9월 달에 직전년에 투자했던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약 9개월 정도 늦게 공개하는 건데 물론 국민연금이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면 매수, 매도하는 데 영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전의 기록을 공개하는 겁니다. 20년 말 기준 그 보유 비중 리스트를 9월 달에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그 리스트 업데이트 된 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10위부터 보유 비중이 10위부터 50위까지의 변동한 리스트를 보면 보유 비중이 좀 낮아진 것도 있고 보유 비중이 올라간 것도 있죠. 보유 비중 탑 50위를 보면 그 보유 비중이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기업을 좀 더 매수했다, 이 기업은 좀 더 보유 비중을 줄였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보유 비중 탑 50위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데, 기업의 주가가 10만원 이하인 걸로만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좀 비중이 높고 중요한 기업들은 ETF 안에 그 기업의 비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배당을 많이 주고 꾸준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업을 선정했고, 그리고 국민연금 탑 5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원래는 그 주가가 5만원 미만인 거를 매수했는데요. 지금 이제 매번 평균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조금 상승을 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 대비 10만원 미만 정도 되는 주가를 갖고 있으면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10만원 미만이 되어야 매수를 했을 때 보유 비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냐 매도하느냐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한 주당의 단가가 너무 크면 한 주만 사도 보유 비중이 갑자기 너무 커지고 한 주만 팔아도 보유 비중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게 그것만 단주로만 이렇게 매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단가의 주가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비중 조절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투자금이 막 늘어나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막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10만원 미만의 단가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비중 리스트 탑 50위에 10만원 미만의 단가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매년 9월 달에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부터 연말까지 제외되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요. 포함된 리스트에 대해서는 편입을 하는 겁니다. 편입과 편출 작업을 9월 달부터 연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또 나머지 내년 9월 달까지 또 그걸 갖고 매도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이 과정이 더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실험 삼아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안 좋아지는 기업들은 편출을 하고, 그러니까 좀 제외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유망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매매를 해서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좀 얻는 거, 이게 제 투자의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량 매도하고 전량 매수는 아니겠지. 전량 매도하고 다시 신규를 편입하는 종목들이 꽤 될 겁니다.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한 10종목 정도가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교체가 될 때 제가 따로 이렇게 매도 리스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률은 코스피는 3125.76, 전주 대비 마이너스 2.35%, 코스닥은 1037.91, 전주 대비 마이너스 1.51%, 저는 18.26% 누적 수익률이고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72%입니다. 현금 비율은 30.12%로 전주 대비 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많이 좀 늘었죠. 그리고 전주 대비 누적 수익률이 전주 대비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2%로 코스피 마이너스 2.35%, 코스닥 마이너스 1.51%보다는 더 적은 하락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상승과 하락의 진동폭이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좀 낮아요. 예, 일정한 비율로 가는 거죠. 여기서 저는 꾸준히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투자 원금과 수익률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뭐 32%까지 간 적도 있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52주 수익률은 9.42%고요. 20년 말 대비는 마이너스 0.4%입니다. 20년 말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투자금이 늘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는 게 20년 말하고 비슷한 수익률을 갖고 있다면 그동안
투자를 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좀 가봐야 정말 수익을 보고 있는 건지. 이 투자 수익이라는 게 솔직히 한 기업을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팔면 얘를 수익이 났다 안 났다가 정확하게 확실히 되는데,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하고 적립식 매도를 하는데, 그게 기업이 되게 많고 나는 또 투자금을 또 매주 얼마씩 넣고, 그리고 또 환매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투자금을 다시 걷어들이진 않지만 기업의 매수 매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이게 수익이 난 건가 안 난 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꾸준히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고 누적 수익률이 일정하다. 그렇다면 내가 좀 늦게 넣은 돈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수익을 갖고 있을 때 원금을 더 넣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내려가거든요.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럼 110만 원의 원금을 그러니까 평가금을 갖고 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1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럼 200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1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5%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의 원금을 갖고 있을 때 10만 원의 수익은 10% 수익인데, 거기다가 100만 원을 더 넣으면 200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10만 원의 수익이니까 5%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200만 원을 넣었는데도 10% 수익이란 얘기는 2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익률이 계속 일정하다는 것은, 수익률이 계속 일정한데 원금을 계속 넣고 있다는 것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뭐 영상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걸 투자 방식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종목과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주년을 기념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벤트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잘하고, 예,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걸 구독자분들에게 좀 돌려드릴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를 시작으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